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의 용량은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보시면 이제 비상전원의 용량 같은 경우는 보통 20분 이상이 많아요. 하지만 이 문제처럼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증폭기 같은 경우는 자, 유효하게 몇 분 이상을 작동시킬 수 있어야 되냐?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증폭기는 몇 분 이상이에요? 20분 이상이 일반적이지만 증폭기는 몇 분 이상이다? 30분 이상인 거죠. 그렇죠? 정답은 4번 30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착 높이가 11m인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는, 그러니까 적응성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부착 높이가 11m인 장소에 설치가 가능한 감지기를 이제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부착 높이가 11m다. 11m라고 하는 것은 바로 8m 이상 15m 미만에 해당이 되는 거죠. 8m 이상 15m 미만.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일단 1번에 차동식 분포형이 있죠. 그죠? 차동식 분포형 같은 경우는 부착 높이가 11m인 장소에 설치가 가능한 거죠. 자, 정답은 일단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에 자, 정온식 스포트형 같은 경우는 바로 4m 미만일 때죠. 4m 미만일 때, 부착 높이가 4m 미만일 때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차동식 스포트형 같은 경우는 부착 높이가 8m 미만일 때 설치 가능하고요. 그리고 4번에 정온식 감지선형은 이거는 4m 미만일 때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착 높이가 11m인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는 1번의 차동식 분포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발신기의 외함을 강판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함의 최소 두께는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보세요. 발신기의 외함을 지금 자, 강판으로 사용한다고 했죠. 강판. 그래서 발신기의 외함을 강판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바로 그 외함의 두께가 얼마냐? 외함의 두께는 1.2mm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1.2mm 이상이에요. 어떨 때라고요? 강판. 강판을 사용할 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자,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이제 강판을 사용하지 않고 자, 합성수지는 강판보다 강도가 약하죠. 약하기 때문에 강판 대신에 합성수지를 사용했을 경우는 두께가 더 두꺼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합성수지를 사용했을 경우는 강판 두께의 몇 배냐면 이게 2.5배. 2.5배가 돼야 돼요. 2.5배. 그러면 1.2mm의 2.5배 이상이면 얼마냐? 바로 3mm가 돼요. 3mm 이상. 그래서 만약에 합성수지로 나왔다라고 하면 정답은 3mm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로 여기서 1.6 나오죠. 1.6. 1.6이라는 값은 이 발신기의 외함을 벽 속에 자, 매립했을 때 벽 속에 매립했을 경우는 두께가 1.6mm 이상인 거예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강판을 사용했을 경우니까 정답은 1.2m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도로 터널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비상조명 등의 비상전원은 상용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자동으로 비상조명등을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하는가? 자, 이것은 이제 도로 터널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비상조명등이에요. 비상조명등의 그 비상전원의 용량은 얼마예요? 비상조명등을 유효하게 몇 분 이상?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의 60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상조명 등의 비상전원은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하 역사 또는 지하 상가인 경우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 등을 몇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일반적으로 이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그 비상조명등을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지하상가인 경우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자, 몇 분 이상이다? 네, 60분 이상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60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용 감지기의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비상방송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자 보세요. 발신기, 수신기, 감지기, 지구 음향장치.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비상방송 설비를 설치했을 때입니다. 비상방송 설비입니다. 이건 비상방송 설비는 음향으로 알리는 거잖아요. 보기 중에서 음향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은 지구 음향장치밖에 없죠. 그죠? 정답은 4번의 지구 음향장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설치 대상 중에 하나가 나온 겁니다. 자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몇 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에 설치를 한다. 그러니까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몇 층 이상이다? 바로 16층 이상인 부분에는 모든 층, 16층 이상부터는 다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의 16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큐비클형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보기 중에서 이제 큐비클형 시설 기준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전용 큐비클 또는 공용 큐비클식으로 설치할 것. 1번 맞죠? 2번 외암은 건축물의 바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맞죠? 건축물의 바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자연 환기구에 따라 충분히 환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 환기 설비를 설치할 것. 이거 맞는 내용이죠. 다음 4번 공용 큐비클식의 소방 회로와 일반 회로에 사용되는 배선 및 배선용 기기는 난연 재료로 구획할 것. 자, 이것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난연 재료. 난연 재료가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불연 재료죠. 불연 재료. 불연 재료. 연소가 불가능한 재료로 구획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비상방송 설비의 배선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중에서 이제 비상방송 설비의 배선 그 설치 기준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배선은 다른 전선과 동일한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자, 1번이 틀렸죠. 자, 보세요. 배선은 다른 전선과 자, 동일한이 아니죠. 동일한 관, 덕트, 몰드가 아니고요. 별도의 그죠?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분리해야 되는 거죠. 동일한 것이 아니라. 2번 전원회로의 배선은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내화 배선으로 설치할 것. 맞는 거죠. 전원이 들어가는 배선은 무조건 내화 배선 맞는 거예요. 3번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자,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이것도 맞죠? 4번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관의 절연 저항은 자, 하나의 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 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 저항이 0.1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동일한이 아니고 별도의 관이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유도 등의 외암 재질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유도 등의 외암의 재질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자, 외암이 금속인 경우에 방청된 금속판 맞죠? 2번 외암이 금속인 경우 내식성 재질 이것도 맞고요. 3번 두께 3mm 이상의 내열성 강화유리다. 틀렸습니다. 이게 지금 화재 안전 기준에 이제 개정됐죠. 개정되면서 두께 3mm 이상의 요 내열성이라는 말이 빠져야 돼요. 내열성 빠져야 됩니다. 두께 3mm 이상의
강화유리예요. 3번이 틀린 게 되는 거죠. 4번 난연재료 또는 방염 성능이 있는 합성수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회로의 설치 기준 중 틀린 것은? 자, 보기 중에서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회로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비상 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 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맞는 거죠? 네, 1.6mm 맞고요. 2번.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는 자, 10개 이하로 할 것. 이것도 맞죠? 10개 이하 맞습니다. 3번. 전원회로의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 자, 단상교류 220V 맞고요. 그 공급 용량은 3kVA 이상인 것으로 알 것. 틀렸죠? 틀렸죠? 3kVA 이상 아니죠? 1.5kVA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전원 회로는 주 배전반에서 전용 회로로 할 것.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도등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른 유도등의 예비 전원 시험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자, 보시면 유도등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보시면 자, 이 유도등의 그 비상 전원이 축전지죠, 축전지. 자, 축전지는 그 충전 시험과 방전 시험은 바로 방전 종지 전압을 기준으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충전 시험과 방전 시험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안전 장치 시험은 5분의 1 쿨롱 이상, 1 쿨롱 이하의 전류로 충전하는 경우 자, 5시간 이내에 안전 장치가 작동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 장치 시험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도등의 예비 전원 시험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충방전 시험과 그리고 안전 장치 시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부착 높이가 5m이고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2종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가? 자, 이것은 이제 감지기의 수량을 구하는 그 기준, 면적을 물어본 건데 자, 지금 단서가 세 가지 단서가 나와 있죠. 부착 높이가 5m라고 했고요. 부착 높이 5m. 그리고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특정 소방 대상물. 그 다음에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2종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착 높이가 5m라고 하는 것은 바로 4m 이상 8m 미만이죠. 4m 이상 8m 미만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화 구조이면서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2종이다. 그럼 얼마예요? 기준 면적 35제곱미터인 거죠.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35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감지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의 3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유도등의 비상 전원을 축전지로 설치한다면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에 유도등을 몇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유도등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 전원의 용량은 20분 이상이죠. 일반적인 경우는 20분 이상이에요. 하지만 이 예외 사항이 있어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이 유도등의 비상 전원 용량이 얼마가 돼야 돼요? 바로 60분 이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의 6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른 표시 등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저기 이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이제 바로 이제 표시 등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A와 B에 들어갈 값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자, 몇 룩스 이상이다. 주위의 밝기가 바로 300룩스 이상인 장소에서 특정하여 앞면으로부터 몇 미터? 3m 떨어진 곳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그래서 A에는 300, B에는 3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비상조명 등의 우수품질 인증 기술 기준에 따라 인출선인 경우 전선의 굵기는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뭐라고 했어요? 인출선인 경우라고 했죠? 인출선인 경우 전선의 굵기는 얼마 이상이다? 바로 0.75 제곱밀리미터 이상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0.7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 설비에서 전력 수급용 계류용 변성기, 주 차단 장치 및 그 부속기기로 정의되는 것은, 자 보시면 전력 수급용이라고 했죠. 전력 수급용. 그럼 전력 수급, 수급이라는 말이 이게 수요와 공급을 말하는 거죠. 수요와 공급. 전력을 수요하고 공급하는 용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큐비클형 배전반 설비, 수전 설비, 그리고 변전 설비 중에서 전력 수급용이니까 바로 3번의 수전 설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화재 안전 기준에 이제서 정의하고 있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력 수급용은 바로 수전 설비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비상조명 등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휴대용 비상조명 등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뭘 찾는 거냐면 휴대용 비상조명 등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외함은 난연 성능이 있을 것. 자, 외함은 난연 성능이 있을 것. 이거 맞는 거죠? 그래서 난연 성능 맞고요. 2번.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맞죠? 수동이 아니고 자동 맞습니다. 다음 3번.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이것도 맞는 거죠.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4번.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4번도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못된 용어가 있죠. 자, 건전지가 아니에요. 건전지가 아니고 바로 충전식 배터리죠. 충전식 배터리. 그래서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이렇게 돼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비상경보 설비 및 단독경보용 감지기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단독경보용 감지기의 시설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내용을 보시면, 자,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바닥 면적이 얼마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것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자, 면적이 얼마예요?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바닥 면적이 바로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바로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에 둘 다 15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피난구 유도 등의 설치 제외 기준 중 틀린 것은, 보기 중에서 피난구 유도 등의 설치 제외가 아닌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 조명등과 유도 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20m 이하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자, 외부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하란다고 했어요. 자, 틀렸죠?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 아니고요. 자, 얼마가 돼야 돼요? 바로 1000제곱미터 미만이 돼야 맞죠. 그렇죠?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출입구가 3개소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유도 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라고 했어요. 자, 3개소 이상. 3번도 틀린 내용 없죠. 4번. 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이 맞는 거죠. 정답 2번입니다.